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주말 방송을 좀 키게 되었고요. 이번 주간의 코스피 지수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고 다음 주에 주식 방향성과 그리고 미국의 방향성도 한번 엿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요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망했다 하시는 분들 많죠.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진짜 한국 증시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이러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가요. 미국 주식 선호한다. 주식 선호하고 미국 주식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러한 한국 주식에 대한 저도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방향성 혹은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께 조금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뭐가 있을까 매일매일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새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요새 좀 방향을 좀 다시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스윙을 진짜 전문적으로 드렸어요. 스윙 투자를 전문적으로 드리면서 고객님들을 많이 이끌어 갔지만 스윙 투자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이게 모든 주식에 다 똑같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뭐 홀딩을 좀 오래 하죠. 홀딩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이 포지션이 진짜 하룻밤을 넘어서 며칠 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략이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 이 경제 지표와 동일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래량이 빠져버리면 너무 많이 침체가 된다라는 그러한 좀 단점들이 있어요. 스윙 투자에 대한 방식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뭐 장기, 중기 뭐 투자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연도에 좀 많이 깨달았던 게 뭐고 그리고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좀 뭐가 많이 들었냐면 이제는 단타 위주로서 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단타 매매 위주로 좀 가야 되고 매매 성향을 되게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초단타까지는 못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할 수 있겠다.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이끌어 가면서 조금 고객님들도 많이 바빠지고 또 이러한 지침이 많아짐으로써 다소 좀 많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몇 종목 정리하고는 진짜 단타 매매 위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홀딩을 좀 길게 끌고 가지 않고 그리고 오버나잇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버나잇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9시에 개장 땡치고 3시 반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이 시간대에 추세 확인하고 그러니까 오전장에 지침 드리고 오전에 지침 드리고 오후장에 살펴보다가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익절하거나 아니면 손절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요새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무료 추천주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료 추천주에 대한 방향성들도 다 이런 방향성 위주로 드리려고 요새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주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서 요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증시에서는 뭐 그런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국 주식은 가치 투자가 안 먹혀요. 가치 투자가 안 먹힌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평균적으로 상위 1%에서 5%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치 투자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진짜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 구자가 한 10억 정도가 있다라고 칩시다. 구자 10억에 뭐 나머지 장기로 얼마 정도
뭐 투자를 하더라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상위 1에서 5% 정도인 사람들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직장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많은 투자자분들은 중간에 돈 나갈 때가 많이 생깁니다. 예, 중간중간마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러한 투자자들이 과연 한국의 가치 투자라고 해가지고 뭐 1년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오랫동안 나는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1년에서 10년을 투자를 한다 해도 내 종목이 진짜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 마을도 단기 투자 혹은 테마주 위주로서 조금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볼까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기 멤버들부터는 이러한 투자를 진행을 할까 한다라는 거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수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가 주봉 차트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주봉 차트를 좀 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다르죠. 한국 주식 같은 경우 코스피 4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4주 상승을 하다가 5주차 접어들어서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 1.39%가 빠졌어요. 1.39%가 빠져 있는 상태. 미국은 좀 달라요. 1, 2, 3, 4, 5, 6, 6주 상승. 6주 상승을 했고, 7주 차에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0.16.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빠져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러한 진짜 거래 대금의 차이, 거래량의 차이, 그리고 진짜 선진국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1.39 빠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0.16 빠져버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미국 주식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차이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세 이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추세 이탈 자리다, 이거 추세 이탈 하는 거 아니냐, 막 지금부터 막 떨려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추세 이탈이 나오기보다는 이번 주가 올라가다 떨어진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아무래도 컸어요. 파월 의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였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에는 원래 변동성이 커요. 원래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금리 인상론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다소 조정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으나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되게 미미했고, 되려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번 주까지는 1에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세선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세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고, 이러한 조정을 걸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가 조금 주목해야 될 이슈가 좀 있어요. 봅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여기 있어요. 스케줄. 8월에 넷째 주 스케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보시는 거와 같이 옵션 만기일이었다라는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제조업, 서비스업, 이러한 지수, 경기지표 좀 발표되는 거 빼고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잭슨홀 미팅을 아마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있죠. 진짜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한다. 논의를 한다. 하나의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심포지엄을 이렇게 개최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아니면은 진짜 뭐 의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라는 게 좀 갈피를 좀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잭슨홀 미팅에 모여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앞으로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된다. 아예 지금 기조를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러한 방향성들이 나오게 되면 통화 정책에 그러한 힘들이 실리기 때문에 이번에 목요일날 스탠바이가 있다라는 거 주목하시고 이러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금요일날 그 결과들이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때쯤 좀 시장이 좀 한바탕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나머지는 따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제가 뭐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월봉 기준으로 보고 다우산업 같은 경우 연봉 기준으로 봐도 돼요. 연으로 봐도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강하죠. 코스피 지수 연봉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딱 이 라인에 걸쳐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이 라인. 그러니까 전년도 한 2, 3년 전쯤 라인에 딱 전 고점에 갇혀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코스피 지수가 완전히 와장창창 깨져버리려면은 이 1700pt까지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경기 침체다 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거의 부도까지 가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지 말라 이거고 지금의 다소 이런 분위기가 좀 오랫동안 갈 수 있겠지만 벌써 추세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추세선 자체를 보세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정폭은 들어왔죠. 중간중간마다 조정이 안 들어온 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조정은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이룩했다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올해 2022년도를 월말 연말에 3000pt를 보는 것도 3000pt를 보는 것도 이게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만한 하나의 진짜 키워드는 반도체랑 전기 2차전지밖에 없다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진짜 하드 캐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 반도체랑 지금 잠자고 있던 반도체 공매도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죠? 근데 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정말로 하드 캐리해서 3000pt까지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는 주역이 얘네밖에 없어요. 성장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매출액 최고치 찍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는 게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해소를 못하는 게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도 앞으로 얘네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이긴 하나 지금 추세를 본다라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가 앞으로 디램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리튬과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정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프라 투자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훌훌 털어버리고 2022년도에 코스피 지수를 3000pt까지 올려놓을 주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일각적인 뭐 조정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고 추세가 완전히 망했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상한가 종목들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우플러스 뭐 협력사 SK시그널 후보 순환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발 관련해 양해가서 체결 강세,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 소속의 강세 등등 강세. 제가 이러한 종목들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료 추천주 드렸죠. 이거 주식 투자만 어플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내도 되지만 무료 회원 가입은 해야지 이 무료 추천주에 대한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픈 채팅 카톡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어플리케이션을 꼭 다운받으셔서 지금 현재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추천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요새 이제 무료 추천주를 드리기를 무조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거래량 그리고 테마 플러스 재료
이거 위주로만 무조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고 테마 강하고 재료가 좋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보험을 시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주가 지수가 확 빠지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걸친 후 반등이 꾸준하게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은 지금 방향성을 재료주 위주 혹은 테마주 위주,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이러한 진짜 단기 매매 위주로 조금씩 매매법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무료 추천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난 전문가와 진짜 장중에 계속해서 티키타카 하면서 조금 화끈하게 주식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장님과의 채팅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장님과의 채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방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송 보시면서 시장이 이번 주는 금리 인상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들어왔고, 다음 주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식 투자 마을 이장은 3000PT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연봉 차트로 보더라도 추세선이 상승이 아직까진 강하고 지금 연도는 그저 조정이 들어오는 연도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조정을 내가 바닥으로 삼고 3000PT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하드 캐리함으로써 시장을 상승 견인해 줄 수 있는 여력을 충분하게 고찰을 해봤을 때,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충분하게 그럴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가 지금 현재 투자 종목 중에서 단타 매매도 계속해서 하면서 몸집을 조금씩 불려나가고, 어떤 종목은 거시적으로 좀 길게 갈 종목들은 단타 매매하면서 몸집 키우고 매집 물량 좀 늘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주식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어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채팅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